재활용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도 페트병을 포함한 9개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쉽게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에코 매거진에서는 허정림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포장재 재질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환경부에서요,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유색 페트병이 단계적으로 무색으로 전환됩니다. 소비자가 분리 배출할 때 병에 붙은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업체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네. 개정안에는 9개 포장재를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등급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실천 업체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9개 포장재는 페트병을 포함해서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 캔, 그리고 합성수지, 단일 재질 용기, 그리고 트레이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알약 포장재, 수액팩, 그리고 전자제품 포장 등에 이용되나 재활용이 어려운 그런 폴리, 염화, 비닐 등 재질도 2020년까지 재활용이 용이한 페트병 등의 재질로 교체됩니다. 예. 국내 재활용 여건과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 용역 그리고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기존 1에서 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쉽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환경부는 매년 사용량이 늘고 있는 재활용품의 이런 재활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특히나 페트병의 재활용성을 높이겠다는 게 목적인데 최근에 이 페트병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늘고 있는 페트병 사용량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페트병 사용량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페트병 생산량이 2014년 기준에서 22만 4,754톤에서 2017년 28만 6,325톤으로 3년 사이에 27%나 늘었습니다. 다행히 페트병은 분류 배출 비율이 80%로 매우 높은데요. 문제는 분류 배출률에 비해서 재활용률이 낮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종이 라벨의 경우 페트병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세척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세척제가 수질 오염을 일으킵니다. 예. 또한 종이 찌꺼기는 분해 과정이 길고 막힘 현상이 발생해서 재활용 공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페트병에 직접 상품명 등을 인쇄를 하면 잉크가 녹아 나와서 재생 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예. 네, 그런 그동안 유색 페트병의 경우는 어떤 부분이 문제였던 건가요? 네, 화려한 색상의 유색 페트병은 무색 용기와 혼합 시 재생 원료의 품질이 저하되는데요. 투명한 무색 페트병이 시장성도 좋은데 아직도 재활용 재료가 되는 폐 페트병 중에서 25에서 30%는 유색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고급 페트병은 스포츠 의류를 만들고 저급품은 인형 내장재나 부직포 등으로 사용됩니다. 폐 페트병은 사용처가 다양하지만 재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페트병 중 재활용이 가장 쉬운 1등급 제품은 1.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연간 페트병의 출고량은 30여만 통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용량이 모두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운 재료들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색 페트병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해 나갈 방침이고요. 자, 재활용 등급 기준이 기존 1, 2, 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이렇게 4개 등급으로 나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세분화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현재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서 1 내지 3등급으로 나뉘었는데요. 지금까지 등급 판정은 권고사항이라서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1등급을 받아서 친환경 업체라는 점을 홍보하는 것 말고는 별로 이익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포장재 재활용 등급 기준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단계로 세분화했고 등급을 외부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자, 그런 포장재 재활용 등급 기준에서 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네, 페트병의 재활용성을 높이려면 몸체가 무색이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 구조로 생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페트병 라벨의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분리 배출 시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 또한 소비자가 분리 배출하지 않는 라벨은 재활용 세척 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물에 뜨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고요. 네. 부득이하게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열 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고 바르는 면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2020년부터 음료 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유색에서 무색으로, 라벨의 일반 접착제는 비접착식 또는 열 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롯데 칠성음료와 광동제약 등 19개 업체는 올해 말을 목표로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한 조건들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움 등급은 어떨 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와인병처럼 짙은 색상이 들어간 유리병이나 멸균 제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알루미늄이 덮인 종이팩 등은 재활용의 어려움 등급을 받게 됩니다. 네. 외부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생산업체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예. 향후 평가 등급별로 생산자 책임제 재활용 제도 분담금을 차등해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 생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갈색 페트병을 사용하고 있는 그 맥주 업계에서는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맥주의 경우 이제 주성분인 홉은 빛에 노출되면은 맛이나 냄새 등 제품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맥주 업체들은 두꺼운 갈색 페트병을 개발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 페트병은 나일론이나 철과 같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어려운데요. 환경부는 이런 입장을 고려해서 당분간 맥주 페트병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페트병을 캔이나 유리병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맥주 페트병 퇴출 방안은 업체별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 조치로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에 이어서 페트병까지 규제 대상이 됐는데요. 자, 너무 급하게 변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와 함께해서 네. 현장에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페트병에 앞서서 시행한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도 업종별, 제품별, 사업장 규모별 그런 적용 기준을 너무 세분화하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새해 첫날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고 계도 기간이 지난 3월 말로 끝나서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중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비닐봉투 그런 사용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165제곱미터 약 50평에 해당하는 그런 이상의 마트의 계산대 옆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 스티커 배포를 완료한 게 전부입니다. 네. 또 여전히 규모가 작은 로컬 커피숍에서는 예전과 변함없이 일회용품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무조건적인 금지 정책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네, 이런 환경 대책이 일부 성과는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나 그런 전문가들은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즉 재생을 고려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소비자가 과대 포장이나 유색 페트병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플라스틱 소재를 줄이는 것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런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더더욱 잘하려는 이런 시민사회 노력도 함께 뒷받침돼야겠죠. 네. 자, 지금까지 허정님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